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 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해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는 60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계도 위주로 시정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안전어사대는 올해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참여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서울시의 시민참여 확대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 정책의 현재를 살피고 새로운 경기도형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주민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시민이 주체가 돼 소통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수위 시민참여위원회는 도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청원제 및 도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대구 통일박람회가 대구 통일 미래를 준비하다는 주제로 내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박람회는 남북 하나통일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북한말 퀴즈 대회 등 북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대구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통일 및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넓히고 긍정적인 통일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등 주요 자리를 놓고 갈등이 첨예한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각 지방의회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 등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두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소수당과 다수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요직을 의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소통과 배려, 협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초반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은 냉소와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기업체와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미세먼지 정책을 도민과 함께 논의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충북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과 임실은 교통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공공택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으로 한정됐던 범위가 이제는 철도역으로 확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전북 임실역과 오수역, 신태인역 등 3개 역에서 철도역 공공택시 콜 서비스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두 시군이 코레일과 협력을 통해 재래시장과 버스터미널 등 기존 공공택시 서비스 지역을 철도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례입니다. 운행일은 매주 월요일과 읍면 장날이며 임실구는 거리에 상관없이 2,000원, 정읍시는 읍면 소재지까지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코레일과 두 지자체는 이번 사업으로 교통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심 과제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멘트 제조업체와 건설공사장 70곳에 대해 대구시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22개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위반 업체들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치하고 폐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의 혐의입니다.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기획 단속을 통해 대기 환경 오염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월미도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가 정기적인 점검에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월미도 놀이시설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놀이기구 부품 교체 시기를 법제화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이 느끼는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로 2007년 48.5세보다 3살 높아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뉴딜 재생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조치원 상리와 부강면, 전이면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도시철도망 계획은 엑스코선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순환선의 3개 신규 노선 51.2km를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7,63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계획에 포함된 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수입자동차와 식품, 패션 유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구매 고객이나 누리집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및 접속 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관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